Await your possibility. 안녕하세요. 프린들입니다. 이번 주는 먼저 셀프 칭찬을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부채 한도는 결국 해결될 거라고 했는데 미국 상원이 부채 한도를 오는 12월 초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면 다 쇼같지 않아요? 12월 가서 또 연기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요 영상을 올렸죠?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이제는 조금씩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이쿠, 많이 올랐네요. 새로 오신 분들은 지난 영상 보시면 놀라운 거 더 많으니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놀라웠던 건 10월 8일에 발표한 9월 신규 고용 지표가 월가 예상이 50만 개 수준이었는데요. 예상보다 낮은 19만 4천 개로 나왔습니다. 근데 10년물 금리는 올랐고요. 예상보다 낮게 나온 이유는 공교육 분야에서 신규 고용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걸 분석해보니 적은 임금과 계절 조정으로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일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참고로 공공 분야를 뺀 민간 부분의 일자리는 8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파월 의장이 9월 고용이 양호한 수준이라면 11월 테이퍼링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만약 시장에서 신규 고용 지표가 양호하지 않았다면 10년물 금리가 내렸을 겁니다. 근데 올랐죠? 왜냐면 지금은 일자리가 없어서 신규 고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델타 변이로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나오지 않아서 지표가 낮게 나온 것 뿐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도 9월 수치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패드가 11월에 자산 매입 축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양호한 고용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바클레이스도 패드는 9월까지의 누적 고용 상황이 11월 테이퍼링 발표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니 10년물 금리가 오르는 거고요. 그리고 요새 골디락스에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하락하는데 물가가 오르는 시기를 말합니다. 구글에서 피델리티 비즈니스 사이클을 치고 요놈을 클릭. 미국은 지금 비즈니스 사이클상 미드, 골디락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지난번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기는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레이트, 바로 이 구간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좋고 물가도 적당한 골디락스인데 요새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게다가 미국은 일자리도 많은데 사람들이 플렉스한 것만 찾으려고 집에서 놀면 빠르게 요 레이트 구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상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이쪽으로 옵니다. 이게 얼마나 천천히 오냐 빠르게 진행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빠르게 이 구간으로 오면 좀 불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주식은 거의 하락을 할 겁니다. 이건 그동안 데이터로도 증명이 됐고요. 주식이 하락을 해야 정상인 겁니다. 왜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가 나쁘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회사는 돈을 못 벌고 주식 할인율은 올라가니 주식이 빠져야 정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국 경기 사이클이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늘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조금 빠르다 싶으면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분법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프린들이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 주식은 하지 말고 부동산만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한 영상에서 마스터카드를 추천하면 마스터카드를 추천하신 이유는 비자는 사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어떤 ETF를 추천하면 비슷한 ETF가 있는데 이거는 왜 언급을 안 하세요? 언급하지 않으신 건 사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라고 늘 질문을 하시는데요. 늘 그렇지만 투자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했다고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상황에 맞게 시드머니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부동산도 하고 청약기회가 오면 청약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동산이 최고니 부동산만 연끌하세요가 절대 아니고요. 그럼 또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만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상황에 맞게 부동산 주식 투자하라는 거지 어느 한쪽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마스터카드나 비자도 비슷합니다. 이 두 개를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어느 한쪽에 몰빵할 거라 1%라도 더 오르는 걸 찍어주세요가 아니면 마스터카드나 비자나 대동소이하게 오르고 내릴 겁니다. 마스터카드나 비자는 똑같은 일을 하는 회사이니 비슷하게 가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마스터카드가 좀 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영상에서 마스터카드를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니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비자를 팔아서 다시 마스터카드를 살 필요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테마의 ETF는 비슷한 게 10개 이상 존재하는데요. 비슷한 ETF 중에 언급을 못한 건 짧은 영상에 많은 걸 담기 힘들 때도 있고 제가 미처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비슷한 ETF는 비슷하게 오르고 내릴 겁니다. 프린들이 잘 맞추기는 하지만 프린들이 언급을 안 했다고 비슷한 ETF가 갑자기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최근 달러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지금이라도 달러 환전을 하나요? WTI 가격이 100달러까지 갈 거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예전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복습 차원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1원도 손해보기 싫지만 달러는 갖고 싶은 분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20년간 달러 박스권은 1000원에서 1200원입니다. 그럼 1000원에 가까워지면 달러로 환전하시고 1200원을 넘으면 원화로 환전한 다음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2X를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역사상 달러가 1200원 이상을 유지한 기간이 1%가 안 되니까요. 작년 코로나 때 달러가 1271원까지 갔다가 108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때도 이 전략은 유효했습니다. 근데 지금 달러가 1200원에 가까운데 손해도 1도 보기 싫은 분은 굳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손해를 1도 보기 싫다고 빙의하고 말씀을 드리면 저라면 지금 달러로 환전하지 않고 차라리 환율이 1200원 넘을 때 코덱스 미국 선물 인버스 2X를 매수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을 사려고 달러를 환전할 용도가 아니라면 굳이 지금 환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달러가 1240원이 되는데 미국 주식이 엄청 빠져 있어요. 근데 달러가 없어. 그럼 이때 또 물어보실 거잖아요. 지금 미국 주식 많이 빠지는데 지금이라도 달러 환전해서 미국 주식 들어가요? 그리고 그때 1196원일 때 제가 물어봤을 때 손해보기 싫으면 달러로 환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 때문에 손해봤으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예정되신 분은 지금이라도 환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건 이분법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면 힘들고요. 상황에 맞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달러 환전으로 환치기 할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을 사려고 달러를 바꾸는 거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미국 주식을 사고 싶어서 환전을 하는 거면 달러가 1200원이 넘어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미국 주식 투자할 것도 아니고 단순히 환율이 올라가서 조급해서 지금이라도 달러를 가지고 싶은 거면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최근 WTI 텍사스 원유가 장중 배럴당 80.1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WTI 가격이 100달러까지 갈 거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WTI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크루드 오일 WTI 퓨처스에서 WTI는 미국 텍사스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말하고요. 퓨처스는 선물 거래를 뜻합니다. 보통 석유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격이 올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미국 WTI는 그동안 석유를 바다에서 뽑아내는 방법과 달리 땅속 쉐일층에 있는 석유를 뽑아내는 방식인데요. 그동안 많은 사람이 땅속에 석유와 가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걸 추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쉐일 가스를 뽑아내는 방법을 미국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이것이 쉐일 혁명이고 아직 다른 국가에서는 이 기술이 없습니다. 오직 미국에서만 가지고 있는 기술. 2000년 초까지 40년 안에 석유가 고갈될 거라고 했는데요. 미국의 쉐일 혁명으로 전 세계는 앞으로 200년 이상 충분히 사용할 석유를 확보한 겁니다. 대단하죠? 이 석유가 바로 WTI입니다. 미국이 무서운 건 석유를 거래하는 기축통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석유를 생산하는 겁니다. 미국은 망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정치인들이 부채한도 협상을 협박한다고 해서 망할 수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가지 이유로 WTI 가격이 100달러까지 간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WTI 석유를 땅속에서 뽑아내는 비용이 리터당 40에서 50달러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발달하면 아마 더 싸게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 이 WTI 선물 가격이 4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아마 다시 반등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WTI 가격이 100달러 이상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석유를 뽑아내는 가격은 40달러 선인데 가격은 100달러. 지금까지는 100달러 위로 가면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위험한 방법이라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만약 WTI 선물 가격이 110달러까지 가면 자산의 일부분, 전부가 아닌 일부분은 WTI 인버스에 베팅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원래 가격보다 많이 비싸졌고 20년 동안 다시 조정을 받았잖아요. 물론 롤오버나 다른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추천하지도 않고 따로 티커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웬만하면 이런 건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불편한 부분도 너무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의 핵심은 투자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하지 말자입니다. 이번 주도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재무 공부가 하고 싶은 분은 구글에서 프린들 연구소를 검색하거나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강의 신청을 클릭하시고 프린들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재무제표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강의를 수강하면 미국 주식 투자의 기본인 투자한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